안녕하세요. 5월 16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우입니다. 자, 오늘도 행정법 가셔야죠.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또 강론이니까 오늘까지 하시는 분은 또 오늘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금요일인데 날씨가 뭐 비 오다 좀 싸늘해지다가 그 다음에 또 더워지다가 막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뭐 뜨거운 날이 좀 길어진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면서. 자, 오늘 문제 조금 박스 문제인데 일반 원칙인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인가요? 자, 국회지 8급 문제입니다. 자, 일반 원칙 중 실내보호 원칙에 관한 판례인데요. 뭐 그렇게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판례 내용 중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선다 문제죠. 실내보호 원칙이에요. 실내보호 원칙. 자, 한번 정리해 보고 나갈게요. 자, 행정법상 자, 일반 원칙이죠. 특히 이거 행정기본법 12조 실내보호 원칙 요거요. 행정기본법 12조에 있는 실내보호 원칙인데 이제 행정상 일반 원칙도 요거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실내보호 원칙 그러면 요건에 맞는 판례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대부분이죠. 요거를 맞는 판례가 그러면서 이제 요건이 선신, 처인, 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신, 처, 인, 반, 비, 제3자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6개로 요 요건을 다 갖추면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선행, 행위가 있어야죠. 청해, 공적인 견해 표명. 자, 두 번째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요. 신뢰인데 그냥 신뢰가 아니에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상대방의 신뢰.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냥이 아니라 상대방 처리행위가 있어야죠. 상대방은 적어도 법률상 이익으로서 요 처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처리행위.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왜요? 라고 했더니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 처분 또는 충돌하는 서로 다른 그러면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비교규랑 하셔야 돼요. 제3자까지 다 올라와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실내보호 원칙인데 누가 행정청이 이걸 고려해야 하는 거야. 행정청은 실내보호에 반하지 않게 국가 작용을 해라. 실내보호 반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청은 이게 사람들은 이제 공부할 적에 도대체 주어가 누군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국민이 아니라 청은 국가 작용함에 그러니까 처분함에 특히 이 처분이 뭐다? 재량이에요. 재량. 기속이라면 법대로 해야죠. 재량행위일 때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데 그 재량행위가 여러 가지 가능한데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럼 판단 기준이 뭐다? 신뢰보 같은 이런 일반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기속이라면요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걸 뭐 신뢰보 원칙을 따지는 건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재량일 때 그럴 때 청은 이거 신뢰보 원칙에 반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국민에 가서 왜 신뢰보 원칙 반하냐고 주장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이게 본안 사안이에요. 행정소송 가면 본안 가서 이게 위법이다, 적법이다 따질 때 기본적으로 재량행위가 적법, 위법을 따질 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재량행위에 관한 위법, 적법에 관한 판단함에 있어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일반 원칙을 주로 쓰거든요. 그럴 때 바로 본안에서 행정소송 본안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위법적법 판단의 기준으로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죠. 행정청은 뭐 그런 얘기하죠. 권한분장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해서 얘네들이 진짜 권한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으로만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의 권한분장 따지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공적이어야 돼요. 사적이다, 개인적이다, 민원회신에 대한 대답, 개인적인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견해만 있으면 안 되고 표명까지 하셔야 돼. 따라서 이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런 건 가리지 않아요. 다만 이제 묵시 소극적인 요게 표명이 되려면 적어도 정당한 사정이 그런
뭔가 존재해야죠. 그게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기 위한 사정이 존재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것은 거짓, 상대방이 신뢰함에 있어서 거짓,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 거짓 자료 제출, 거짓 행위나 거짓 제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짓 행위만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는 처리행위, 반사적 이익은 안 되고요. 이것도 다 뭐예요? 거짓 행위나 제출이나 처리행위나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급, 소급, 명시, 묵시 다 된다니까요. 자, 인과관계 있는 피해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위와 후행위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 그래서 나중에 후행처분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갔는데, 이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요 처분이 재량이라는 거죠. 그럴 때 재량 처분일 때 요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요걸 지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신뢰가 있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걸 우선하는 게 아니라 비교계량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름 공무원 입장에서 비교계량을 정당하게 했다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다. 그때서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왜? 재량에 관해서는 많은 재량을 가졌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 합리적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법원의 판단과 공무원의 판단이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이제 그 구체적인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여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입법 당시 상황, 입법 당시의 상황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 근거를 찾아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세법령을 적용했다면, 그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법원에서 내린 판단과 같지 않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위법하다 해도 과실이 있다 판단, 위법하다고 해도 과실이 있다 판단하면 안 돼. 왜? 그 나름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위법하다 해서 과실 있는 거는, 위법하면 곧바로 과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위법하다 판단했는데 공무원이 과실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위법해. 근데 과실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열심히 했어. 그 얘기예요. 다 조치 없이 세법령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법원에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의 신뢰원칙에 위배돼서 결과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불법이 돼갖고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손해배상이 되는데 보니까 위법은 맞지만 고의과실은 바로 나오질 않죠. 손해배상이 안 된다라 했던 국가배상법 2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아주 정확한 지문이네요. 옳은 지문은 기억이 옳은. 그럼 기억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2번. 없네? 1번, 2번 중에 하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니은 아니면 디귿이다. 니은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실시 결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원래 절대평가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상대평가로 바꿨다는 거야. 절대평가는 60점만 넘으면 넘어가는 거고, 상대평가는 열심히 뛰어갖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2개월 남았는데 나는 절대평가 했으니까 1차 시험은 별로 노력을 많이 안 해. 60점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2차 시험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2개월 만에 2개월 앞두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라. 갑자기 막 1차 시험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80점 넘게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 얼마나 황당해요. 예측을 못 하잖아. 이렇게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시험까지는 절대평가로 가고 다음 시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야죠. 요럴 때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지. 1번하고 달리. 기억하고 달리. 이게 바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상대평가 사건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수험생의 신뢰익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사항이 응시 수험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그러면 똑같이 적용됐으니까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지문.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시험을 못 보고 떨어진 분들이 결국 소송 가서 이겨가지고 다시 2차 시험의 응시 기회를, 왜? 절대평가로 보니까 다 합격한 거거든. 그래서 추가 합격자 돼갖고 2차 시험에 응시를 해주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럼 니은은 틀렸으니까, 니은은 틀렸어. 정답 2번이네.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시험장에서는 찾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렇다 쳐도 여기는 다 봐야죠. 디귿 1945년 8월, 잘 보세요. 1945년 8월 9일이면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광복한 게 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5일하고 9일이니까 약 벌써 패전의 징후가 아주 농후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이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막 그러겠죠. 또 그걸 악용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은 막 거열값으로 막 그냥 넘겨받겠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육군 사령, 그러니까 미군 육군 사령부 군정 법령에 의해서 요때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공익이 더 크잖아요. 그걸 빌미를 갖고 또 그걸 또 싸게 사고 또 파는 놈들이 있고, 이건 좀 문제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더니 이로 인해 달성할 공익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형량을 했더니, 그러면 실내보호 요청이 우선하는 중대한 군사상 사유가 소고비법을 정당함으로 헌법 13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소고비법 금지원칙. 이거 진정한 소고비법이지만 반하지 않는다. 원래 진정 소고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고 예의조로 예불경심이라고 4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충분히 예측이 됐잖아요. 왜? 8월 15일에서 8월 9일이니까 폐색이 짙은 상태고 많은 재산을 그냥 덤핑으로 팔고 또 그걸 악용해서 다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매국노만큼 나쁜 놈들. 그래갖고 그런 걸 이용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다음에 공익이 더 크니까 이런 진정소비법을 한다 해도 반하지 않았다. 미군정법이에요. 반하지 않는다 맞죠? 네, 이것도 맞는 지문. 자, 리을. 퇴직한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 급여액 산정 기초를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서 퇴직 당시를 포함한 3년치 월급의 평균 금액. 그럼 조금 떨어지겠죠, 금액이. 왜냐면 평균 금액이고 3년치고 마지막으로 받을 땐 큰 금액일 테고. 그래서 내 평가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소고비법 아니냐? 에이, 지금 군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거니까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의 문제니까 부진정 소비법이죠. 이것도 조심하세요. 부진정 소비법.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원칙에 위배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부진정 소비법은 적용이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렇게 나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부진정 소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제니까 요거는 알아두세요. 부진정 소비법은 맞아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리을 틀린 질문. 그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된 거예요. 2번이 정답. 아셨죠? 신뢰보호 원칙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냥 단순히 판례만 알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 이해 잘하셨으면 금요일 무겁지만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월요일 보실 분들은 보고 내일 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